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오늘 오후 강원도 묵호항에 들어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선박의 입항이 금지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9일 방한해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은 폐막식에 참석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이문정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단은 임 검사를 상대로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8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주위에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늘 오후 5시쯤 강원도 묵호항으로 들어옵니다.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한 524 조치 등에 위배되지만 정부는 예외를 인정해줬습니다. 갈태원 기자입니다.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만경봉 92호. 1992년 취항한 9,700톤급 대형 화물 여객선으로 최대 35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응원단 숙소로도 쓰였습니다. 이 배로 예술단을 보내겠다고 통지한 데는 우선 2002년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노출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시했던 판문점, 경의선 육로 통과와 우리 측 숙소 이용보다는 통제가 훨씬 쉽습니다. 벌써 세 번째 번복이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연 취소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마하고 그냥 받아주겠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대북 제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진입을 불허한 524 조치와 2016년 12월 제재안에 모두 저촉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마 비행장을 찾았던 우리 항공기의 일시적 제재 유예에 이어 추가 조치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시키는 그 물꼬를 한번 트고 싶다. 이런 것들도 포석을 두고 한 거 아니냐. 실제로 북한은 최근에도 만경봉 92호 내부를 개조하는 등 운항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인 이방카 트럼프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방카의 폐막식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올림픽위원회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앞서 출국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일본을 방문한 뒤 평창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인 오는 8일 서울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시작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년을 넘는 올림픽 정신을 평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륜기가 새겨진 단상에 올라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32차 IOC 총회 개회식. 문 대통령은 아픈 역사가 새겨진 한반도에서 곧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며 평창 평화올림픽을 강조했습니다. 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땅, 휴전선과 지척의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남북 단일팀의 올림픽 출전에도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합니다. 마침내 북한의 올림픽 출전을 지지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함께 장웅 북한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웅위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와 인류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넘는 올림픽 정신을 평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 중심의 대회, 최첨단 ICT 기술이 갖춰진 올림픽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촛불 집회로 대표되는 지난 겨울을 언급하며 축사를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올림픽 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공론화하고 자신의 15년 전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문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가 오늘 오전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에 출석한 임 검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실체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성별이 아닌 갑을, 상하, 권력의 문제라며 제도 개혁을 해야만 검찰권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래닝의 금전거래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지난 2008년 1월 다스 자회사의 법인 계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5천만 원이 보내진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금 시기가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점에 주목하고 전후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탈세와 횡령, 임대주택 불법 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있습니다. 법정 출석 전 이 회장은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그룹 재무본부장 이모 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의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민주평화당이 6월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김경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평당은 어제 회동에서 추대가 결정된 조배숙 의원을 초대 당대표로 장병환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오후 창당대회에서 정식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송도 청라 영종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째인데요. 대기업들이 송도에 투자하고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 면에서 후발주자인 판교 테크노밸리나 마곡 연구단지에 비해 크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2011년 5월 삼성이 송도 국제도시에 바이오 플랜트 사업에 첫 삽을 뜹니다. 삼성 70년 역사상 삼성그룹이 인천과 유의미한 인연을 맺게 된 사건이 될 것이다. 9월엔 동아제약이 바이오 시밀러 제조와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앞서 자리 잡았던 셀트리온과 함께 송도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를 예고했습니다. 무상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제공받아 일각에선 헐값 매각 등 특혜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창출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셀트리온 1,300명을 비롯해 삼성 2,250명, 동아제약 90명 등 분양면적 20만 평에 3,7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송도의 5인 이상 사업장은 1,246개, 3만 6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당 분양가 1,0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13만 평, 23만 평을 개발하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서울 마곡 연구개발단지의 종업원 수는 7만 4천 명, 16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송도가 판교나 마곡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4분의 1 수준인 분양가를 염두에 두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커야만 인천 경제청 수입이 늘어나고 원도심 인구가 송도로 유입되는 공도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송도에 남은 개발 예정지는 6809와 1109. 개발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판교 2단계에 또다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입원 치료를 받던 2명이 추가로 숨져 희생자가 총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밀양시에 따르면 부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3살 손모 씨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숨졌고 밀양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79살 이모 씨도 어젯밤 11시 10분에 사망했습니다. 밀양시는 현재 부상자가 총 147명이며 이 가운데 중상자는 8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ICTC의 훈련 프로그램을 8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ICTC 훈련은 현재 병원시설 화재 등 19개 가상 재난 환경을 설정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대형 건축물 붕괴 상황 등 8개 유형을 늘려 더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ICTC 훈련을 통해 현장 지휘 역량과 대원들의 대응 역량을 키워 골든타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1차 모집 결과 36,489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연금은 3,000명 모집에 1,246건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5,000명 모집에 8,874건, 청년 복지 포인트는 3만 명 모집에 17,378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4월로 예정된 2차 모집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광역 서울도 구상을 위해 일본을 찾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남 지사는 일본의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인 하네다 공항 유휴지와 국가전략특구인 다이마루 유지구를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두 지역은 규제 개혁을 통한 동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지로 남 지사는 국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는 과감한 규제 혁파가 출발이라며 발전된 지역의 용적률을 낙후된 지역에 사용해 지역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수원 고생뮤지엄이 한 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운영 미숙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규 기자입니다. 수원 산업단지 내 고생뮤지엄입니다.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주민들을 위해 10년 넘게 방치됐던 폐수 처리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국도비 14억 원과 시비 26억 원 등 모두 40억 원. 하지만 개관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은 낮잠을 자고 있고 주민 소통 공간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미술관인지 음식점인지 뭐 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수원시는 개관 초 업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했지만 공모 절차 없이 큐레이터를 고용해 채용 비리 논란이 일었고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으로 말썽을 빚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한 달여 넘게 문을 닫고 대부분의 시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혜택으로 계속 넘겼으면 이어져서 그냥 열어놨을 텐데요. 이제 직영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한 발보름이나 이렇게 문 닫아놓게 돼 있습니다. 시는 뒤늦게 이달 중 공고를 내 큐레이터를 모집하는 등 3월 중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비리와 운영 미숙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고생뮤지엄.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네, 어제보다 기온은 더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목요일 낮이 돼서야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으로 계속해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울릉도, 독도 부근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메마른 날씨에 불이 나기 쉬운 만큼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낮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종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와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역시 영하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강추위의 기세도 물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